K2 흑표의 3차 양산의 국산 변속기 탑재는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뷰글TV입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었던 K2 흑표 전차 3차 양산분해 국산 변속기 도입이 끝내 무산된 모양입니다. 군 당국이 K2 전차 3차 양산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국산 변속기를 배제시키기로 하면서 1500마력급 궤도 차량용 변속기 국산화 사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도 내구도 평가에 대한 관련 기관과 업체 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25일 서호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는데, 지난 2차 양산 때와 마찬가지로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장착해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의결하였습니다. S&T 중공업이 개발한 1500마력급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과 후진 3단의 소형 고효율 궤도 차량용 변속기입니다. 거기에 유압 제어 기술, 제동 기술, 조향 기술, 전자 제어 기술, 변속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S&T 중공업은 자동 변속기 체계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변속 제어 장치, 정유압 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브레이크 등 핵심 부품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이들 부품이 시험 평가를 통과할 경우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동 장비용 변속기의 핵심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변속기 도입은 아쉽게도 지난 2차 양산에 이어 3차 양산 사업에서도 배제됨에 따라 전차 파워팩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S&T 중공업의 변속기는 야전 시험과 도로 시험에서 성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 2차 양산 사업에 탑재하기 위해 2017년 진행된 마지막 내구도 평가 도중 통과 주행 기준인 9600km에 못 미치는 7359km에서 독일제 볼트 하나가 파손돼 제품 납품이 무산된 것입니다. 볼트 정비 후 중단된 7359km부터 평가를 이어가자는 업체 측 주장과 처음부터 다시 9600km 전체를 시험해야 한다는 국방기술 품질원 간의 주장이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산 변속기에 대한 국방 규격의 모호성과 외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군 당국은 규격을 구체화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평가 기준을 완화해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외산 제품은 9600km 달성 기준이 창정비 수준이 아니라면 단순 정비 이후 중단된 시점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시험평가가 아닌 서류 한 장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차별도 이러한 역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독일 MTU사의 MT880 시리즈와 동급 성능의 한국형 파워팩 사업을 전격 추진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K2 흑표에 도입하고 그 성능이 입증된다면 엔진 실린더의 수를 줄여 1000마력으로 만든 뒤 K9 자주포에 탑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산 인프로코어는 고생 끝에 DV27K 엔진을 우리 군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S&T 중공업은 5년의 시간을 더 추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제도의 문제 속에 아쉽게도 변속기는 실패하고 맙니다. 간략하게 실패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9600km의 신뢰성을 요구하였지만 7369km에서 독일산 볼트가 파괴되는 고장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S&T 중공업은 내구도 테스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재검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K2 표 2차 양산분해 파워팩 국산화는 실패로 끝마쳤습니다. 변속기 사업 실패 후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K2 흑표의 파워팩 개발 당시 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방사청은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부터 새롭게 규격 개정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 형상통제 심의회를 통해 국산 변속기에 대한 국방 규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T 중공업이 개발했던 국산 변속기인
EST-15K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점쳐졌습니다. 이 당시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격 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객관성을 가진 개정으로 보고 있으며 검진 기준이 불명확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재평가에서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과거 성능 데이터를 보았을 때 국산 변속기가 재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결국 재평가는 흐지부지된 듯 K2 흑표 2차 양산 때와 마찬가지로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파워팩으로 K2 흑표 3차 양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국산 변속기를 개발한 기술이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터키의 알타이 전차 때문입니다. 터키가 알타이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을 한국산으로 장착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의 파워팩 관련 회사들이 터키의 기술 지원에 가능 유무를 타진한 것으로 지난 9월 확인되었습니다. 터키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는 2007년 대한민국 현대 로템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만든 전차입니다. 현대 로템의 기술 지원을 받아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알타이 전차는 터키 정부와 방산기업 오토카르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몸체는 K2 흑표와 비슷하지만 터키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흑표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기륜이 K2 흑표보다 한계가 더 많고 길어진 차체만큼 무게가 흑표에 비해 10톤이 더 나갑니다. 알타이 전차의 기술 지원 당시 우리나라는 파워팩 기술이 없어 파워팩 기술을 제외하고 기술을 이전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흑표에는 독일 MTU사의 MT883 K501 엔진을 STX 엔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모델을 탑재하고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타이 전차도 흑표의 설계 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를 막아섭니다. 터키는 자국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을 탄압하여 이에 서방 세계는 터키에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합니다. EU의 수장인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독일산 파워팩을 알타이 전차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터키는 알타이 전차의 파워팩 도입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터키는 일본,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모두 거절당하고 자국 생산으로 방법을 돌렸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개발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알타이 전차 파워팩을 고민하고 있는 터키에게 희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파워팩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한국은 결국 업체와 군 당국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산 변속기 도입은 실패하였지만 터키는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해야 알타이 전차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실패하였지만 사실 국내 기준이 너무 모호하였으며 터키 알타이에 도입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것이 테스트 베드가 되어 향후 다음 신형 전차나 K1 계열 개량 사업 시 국산 파워팩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2 흑표에는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터키에는 좋은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미래의 자주 국방을 위해 군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